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리그의 최강자로 뽑히던 바르셀로나, 유기적인 패스플레이, 티키타카 전술을 기반으로 도무지 패할 것 같지 않은 끝판왕 포스를 풍기며 모든 대회를 휩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르셀로나를 세계 최강의 팀으로 이끌었던 추억의 시절, 펩 과르디올라 시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899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연고지로 창단했으며 홈구장으로는 유럽 구단 중 최다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캄노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벌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더비, 에스파뇰과의 카탈로니아 더비가 유명하죠. 라리가 26회 우승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이은 2위, 코파델레이 최다 우승, 직전 시즌 리그 우승팀과 코파델레이 우승팀이 맞붙는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최다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으로 비기어를 영구 소장하고 있는 명문 클럽입니다. 21세기 유럽 축구 역사상 최초로 한 해 6관왕을 달성했으며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트래블을 2차례나 기록하였고 발롱도르 수상자 역대 최다 배출 클럽이기도 하죠. 바르셀로나 하면 요한 크루이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크루이프에 대한 소개 이전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7.1 시즌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에 부임한 리누스 미엘스 감독이 그 주인공인데요. 고정된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방을 압박하는 토탈사커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공격은 공격, 수비는 수비라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깬 혁신적인 전술이었으며 현대축구의 근간이 되었죠. 이를 통해 피파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축구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이 전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클럽과 국가대표팀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고 1973년과 1974년 연속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유럽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명성을 떨칩니다. 77-78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난 그는 88-89 시즌 감독으로 복귀해 선수 시절 습득했던 토탈사커 전술로 팀 창단 첫 유로피언컵 우승을 거머쥐는 등 8년 동안 11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그가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보다 부임 이후의 트로피가 더욱 많을 정도로 팀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죠. 한편 펩 과르디올라는 피지컬적인 문제로 인해 전임 감독들에게 외면당하고 3부 리그인 바르셀로나 B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한 크루이프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1군으로 콜업, 이후 팀의 주장을 역임하며 은퇴 이후엔 토탈사커의 패싱게임을 장착한 티키타카 전술로 세계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최고의 감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Before the storm, things aren't as they were before. You best start bracing. Did you think you could keep us up?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팀을 거쳐가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06-07 시즌 갈라티코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점 동률, 승자승 원칙으로 라리가 우승을 내준 이후 주춤하기 시작했고 07-08 시즌 무관으로 종료 후 에이스인 호나우지뉴를 AC 밀란으로 이적시킵니다. 또한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을 경질하고 바르셀로나 B팀의 감독을 맡고 있던 펩 과르디올라를 1군 감독으로 승격시키며 영광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1라운드 누만시아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 2라운드 라싱 산탄데르와 1대1로 비기며 불안하게 출발하지만 이후 23라운드까지 19승 2무를 거두며 압도적인 위력을 보여줍니다.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가 15라운드 엘 클라시코에서 0대2로 패한 이후 후안베 라모스 감독으로 교체하며 19경기에서 18승 1무 맹추격을 시도하지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34라운드에서 원정 경기가 무색하리만큼 6대2로 대파하며 역전 우승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죠. 이후 리그 종료까지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지만 27승 6무 5패, 승점 87점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사무엘 에투, 피에리 앙리, 리오넬 메시를 주축으로 한 쓰리톱이 리그를 정복했으며 세르히오 부스케츠가 기존의 주전이었던 야야 토레를 밀어내며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와 함께 세월간이 라인을 구축, 티키타카의 정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리그에서 105득점, 득실차 70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죠.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에서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이후 4골을 폭발, 4대1로 대파하며 우승컵을 차지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5대1로 격침시키는 등 순항하며 4강에서 첼시와 만나게 되는데 1차전 홈에서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후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2차전 원정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경기가 펼쳐지죠. Don't know what we're doing. Things are about to change, it's evolution. Wait to shake the ground, you feel it moving. We're the revolution. What comes after cause I back it up. So appreciate I could pack it up. Heading on the way, don't you know I'm up? So up, so up. If you wanna wake up, there's places I could take you. Lost in the dream of what comes after the afterlife. Boom, bap, body like a bass drop. Baby, don't stop. I body like a drum. Body, on top. Boy, I take it like a hold up. Gon' give it to me, baby, don't stop. I body like a drum. 어찌됐든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결승에 진출했고 당시 최강팀으로 뽑히던 퍼거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2대0으로 완승하며 구단 첫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리그 개막전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과 코파델레이 우승팀이 맞붙는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가 펼쳐지는데 지난 시즌 트래블로 인해 코파델레이 준우승팀 아틀레틱 빌바오와 맞붙습니다. 1차전 원정에서 2대1로 역전승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2차전 홈에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획득하죠. 또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 UEFA 슈퍼컵에서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페드로의 결승골이 터지며 1대0으로 승리, 우승 트로피를 추가합니다. 시즌 중 열린 클럽 월드컵에서도 결승전에 진출하여 남미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의 클루브 에스투디안테스와 맞붙는데 0대1로 뒤지며 패색이 짙던 정규시간 종료 1분을 남기고 페드로의 동점골, 연장전 후반 메시의 역전골이 터지며 2대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시즌 트래블 포함 2009년에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며 유럽 최초로 6관왕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죠. 리그에서는 호날두와 카카가 합류한 갈락티코 2기 레알 마드리드와 선두를 다퉜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만 패배를 허용하며 31승 6무 1패, 승점 99점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2위 레알 마드리드와는 3점 차, 3위 발렌시아와는 28점 차였죠. 하지만 코파델레이에서는 세비야와의 16강에서 1차전 홈경기 1대2 패배, 2차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탈락하고 맙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에서 한 경기에 무려 4골을 넣는 등 각성한 리오넬 메시의 활약으로 아스널을 1승 1무로 따돌리며 4강에서 무리뉴가 이끄는 인터밀란과 만나게 되는데 당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가 온 유럽을 뒤덮으면서 비행이 불가능해진 관계로 1차전 원정을 위해 밀라노까지 약 1000km의 거리를 1박 2일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선수단은 페드로의 선취골에도 불구하고 컨디션 난조와 체력적인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1대3으로 역전패하고 말죠. 2차전 홈에서는 전반 28분 부스케츠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못다의 경고 누적 퇴장을 이끌어냈으나 인터밀란의 엄청난 방어에 막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치게 되고 결국 총 합계 2대3으로 탈락하고 맙니다.
한편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이브라이모비치는 1라운드 스포르팅 히온전을 시작으로 5라운드 말라가전까지 리그 5경기 연속골을 넣는 등 전반기 리그 12경기에서 11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 시스템에 적응하나 싶었지만 후반기 리그 17경기에서 5골 1어시스트에 그치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윙포워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메시를 최전방으로 놓는 펄스9 전술을 선택했고 잠재력이 폭발하며 35경기 34골로 리그 득점왕,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1경기에서 8골을 넣으며 2시즌 연속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 벤치로 밀린 이브라이모비치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자서전에서 페라리를 사서 피아트처럼 몰았다며 가르디올라 감독을 비난했죠. 결국 다음 시즌 리그 시작 직전 AC 밀란으로 임대되며 팀을 떠나게 됩니다. 리오넬 메시는 지난 시즌부터의 활약을 인정받아 2009년 12월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를 동시에 수상하며 신의 등장을 알리게 되죠. 세계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한 리오넬 메시, 발렌시아와 스페인 대표팀의 에이스이자 월드클래스 공격수 다비드 비아, 지난 시즌 혜성처럼 등장하여 노쇠화한 앙리를 대신해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던 페드로, 이 3명이 뭉쳐 MVP 라인이 구축됩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진인 세얼가니의 지원사격 아래 별명 그대로 매경기 MVP급의 활약을 펼치며 상대 수비진을 초토화시켰고 팀이 기록한 리그 95득점 중 62득점을 책임집니다. 해당 시즌 리그 102득점을 기록하며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13라운드 홈경기, 직전 시즌 인터밀란을 이끌고 자신들을 넘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트래블을 이룩했던 스페셜 원 조세 무리뉴가 부임한 레알 마드리드였지만 라이벌전이 무색할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티키타카의 진수를 보여주며 5대0으로 박살내버립니다. 후반 종료 직전 제프리의 5번째 골이 터지고 5개의 손가락을 들어 환호하는 바르셀로나에게 경기 내내 휘둘린 세르히오 라모스가 평정심을 잃고 메시를 걷어차 퇴장당하기도 했죠. 이후에도 리그에서 16연승을 달리는 등 기세를 높였고 30승 6무 2패, 승점 96점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리그 시작 전 열린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는 세비야와의 1차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하지만 2차전 홈에서 메시의 해트트릭으로 4대0 승리, 종합스코어 5대3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해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를 펼치는데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대1로 패하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챔피언스 리그, 압도적인 전력으로 4강까지 순항하며 또다시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게 되는데 1차전 원정에서 리오넬 메시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두고 2차전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1승 1무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한편 간 종양이 발견되어 적출 수술을 받았던 에릭 아비달이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하며 2차전 후반 45분 그라운드를 밟아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았죠. 결승 상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시즌 만에 리턴 매치였으며 국내 팬들에게는 박지성이 선발로 출전하여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MVP 라인이 각각 한 골씩 터뜨리며 웨인 루니가 한 골을 만회한 맨유를 3대1로 누르고 네 번째 비기어를 들게 됩니다. 주장 카를레스 푸올이 풀타임 출전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한 아비달에게 완장을 넘겨주고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하며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하죠. 한편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며 엄청난 활약을 펼친 리오넬 메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사비 에르난데스가 지난 시즌 인터밀란의 트래블과 2010 남아공 월드컵 네덜란드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베슬리 스네이더를 제치며 나란히 2010 발롱도르 후보에 올랐고 메시가 2년 연속 수상자로 뽑히게 됩니다. It's all about humanity. 아스널의 주장이었으나 계속된 무관에 지쳐가던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영입에 성공합니다. 지난 시즌부터 바르셀로나 DNA를 언급하며 수차례 영입을 시도한 끝에 이룬 성과였죠.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미드필더 라인에 그의 자리는 없었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번뜩이는 한 방의 킬패스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티키타카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팀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2연전에서 1차전 원정 2대2 무승부, 2차전 홈에서 정규시간 종료 3분을 남기고 메시의 결승골이 터지며 3대2 승리, 우승컵을 따냅니다. 경기 막판 파브레가스를 향한 마르셀로의 거친 태클로 인해 양팀 선수들이 충돌하였고 마르셀로와 메스트 웨질, 다비드 비아 3명이 퇴장당하죠. 곧이어 열린 UEFA 슈퍼컵에서는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FC 포르투를 2대0으로 꺾으며 2개의 트로피를 추가한 채 시즌을 시작합니다. 리그에서는 114득점을 폭발시키는 등 득실차 85점의 막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35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며 우승 가능성이 낮아졌고 결국 28승 7무 3패 승점 91점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이은 2위로 마무리합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최다 승점인 100점을 찍었고 득점은 무려 121골이었죠. 코파델레이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결승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내주었던 트로피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출전한 클럽 월드컵에서는 준결승에서 알사드를 4대0으로, 결승에서 네이마르가 뛰던 산토스를 4대0으로 완파하며 우승컵을 추가했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AC 밀란의 파토에게 킥오프 24초 만에 골을 허용하며 2대2 무승부에 그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남은 경기에서 전승,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독일의 강호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에서 메시가 2차전에서 무려 5골을 퍼부으며 역대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등 2연승을 거뒀고 8강에서 다시 만난 AC 밀란에게 1승 1무를 거두며 4강에 안착, 08-09 시즌 준결승전 이후 첼시와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되는데 1차전 원정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하며 2차전 홈에서 반격을 준비합니다. 전반 35분 부스케츠의 골로 종합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췄고 곧이어 첼시의 주장 존 테리가 퇴장당하며 상황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전반 43분 이니에스타의 역전골이 터지며 종합스코어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했으나 전반 종료 직전 하미레스에게 실점, 후반 종료 직전 페르난도 토레스에게 900억 일시불 득점을 허용하며 결국 1무 1패로 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시즌을 끝으로 4시즌 동안 14개의 트로피를 수집하며 팀의 새로운 전성기를 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주변의 지나친 기대치와 쉴 새 없던 강행군을 잠시 벗어나고자 1년간 휴식을 표명하였고 보드진의 설득에도 결국 사임하며 팀과 작별을 고하게 되죠. 2012년 1월 열린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제치고 올해의 감독을 수상하며 그의 능력을 입증했고 메시는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발롱도르를 받으며 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되는데 시즌 60경기에서 73골, 28어시스트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시즌을 보냅니다. It wrapped around your soul with no control. You can't breathe when you're drowning underwater. There's so much water. I'll run, I'll hide. Darkness always clouds my mind. Time 12-13 시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티토 빌라노바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귀밑샘 종양, 암이 발병하며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됩니다. 수페르코파 대 에스파냐에서는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에게 1차전 홈에서 3대2로 승리하지만 2차전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며 종합스코어 4대4 동률,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우승컵을 내주고 말죠. 코파델레이에서도 4강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와 1차전 원정 1대1 무승부, 2차전 홈에서 1대3으로 완패하며 1무 1패로 탈락하게 됩니다.
리그에서는 32승 3무 2패로 지난 시즌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가 획득했던 라리가 역대 최다 승점인 100점과 동률을 이루며 우승 최면치레를 하지만 리그 32경기에서 46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했던 메시에게 지나치게 공격이 편중되었고 노쇠화에 따른 기량 하락과 잦은 부상에 시달리던 푸요를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등 공수 모두에서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말죠. 이 불안 요소는 챔피언스리그로 이어져 4강 바이에른 미넨과의 1차전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고 반전을 노리던 2차전 홈에서는 피케가 자책골을 넣는 등 3골을 더 실점하며 1, 2차전 합계 0대7로 탈락하고 말죠. 이후 티토 빌라노바 감독은 건강이 악화되어 사임하였고 시즌 종료 후 절치부심한 바르셀로나는 13-14 시즌 브라질의 에이스 네이마르를 영입합니다. 또한 14-15 시즌에는 리버풀의 에이스이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였던 루이스 수아레즈를 영입하며 MSN이라는 당대 최고의 공격 라인이 완성되죠. 과연 이들은 침몰하는 팀을 구원하여 다시 유럽 최강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